동시에 정식으로 시작하도록 시작?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자원봉사포럼의 사무총장 신정혜입니다. 8시 정시가 되었으므로 원리 포럼 책과 토론이 있는 수요일 제9차 원리 포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코로나19가 많은 부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럼도 처음으로 SNS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화상 포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 코로나19가 우리 비영리 조직의 일하는 방식까지를 바꿔놓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루틴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그 예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바로 오늘 그 발제를 해주실 조기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실 책은 왜 사랑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 라는 책입니다. 책 보이시나요? 예, 바로 이 책이고요. 이 책은 나온 지가 제법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 분야에서 책이 언제 나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책을 다시 들고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조기원 교수님께서 이제 발제 안에 녹여주실 텐데요. 이 책의 저자는 스티븐 포스트, 질 리마크라는 두 분이 저자이십니다. 그리고 조기원 교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포럼의 지금 이사이시고요. 한국학습코치협회 회장이시고, 그리고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 교수님이십니다. 바로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직접 더 소개해 주실 걸로 믿고 우리 조기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기원 교수입니다. 이제는 그 PPT 중심으로 여러분이 화면을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이 갖고 계신 분은 옆으로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문질러 보시면 화면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PPT가 보일 거고요. 또 PPT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지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공지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제가 한 40분 정도 발제를 예상하고 있고요. 발제하는 중간에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채팅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에도 있고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도 있는데, 거기서 채팅창으로 한번 여러분 채팅창을 열어볼까요? 더보기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면 맨 위에 채팅이라고 나오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Alt와 함께 H를 누르면 채팅창이 열립니다. 한번 눌러보시죠. Alt와 함께 동시에 H, ALT와 함께 H를 한번 눌러보시죠. 우리 팀장님도 한번 눌러보시죠. Alt와 함께 H, Alt와 함께 H. 한번 해보셨나요? 그러면 거기서 안녕하세요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발제 도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때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채팅창을 통해서 모두에게 공개로 혹은 비공개로 모두에게 쓰셔도 되고요. 요건 질문이 조금 그래서 발제하는 조 교수한테만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저한테만 보내셔도 됩니다. 모두에게 보내셔도 되고 저한테만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개인적인 정보라 전체에게 공개하기 싫은 분은
모두에게 하지 마시고요. 제 이름으로 조기원 여기 보이죠?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종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셨고, 서보영 간사님 반갑습니다 하셨고, 신정혜 선생님도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정입니다. 예, 우리 범식 선생님 아직 못 들어오고 계신데 한번 전화 한번 주시죠.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림천에서 들어오신 우리 선생님 아까 잘 들어오신 것 같긴 한데, 역시 한번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0분 정도간 질문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주저 마시고 채팅창에 질문을 말씀해 주시면 발제 끝나고 그 모아진 질문 중에서 토론 다시 나누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이 혹시 없는 분들은 본인의 이름을 좀 바꿔서 써 주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바꾸는 요령은 본인 그림이 나오는, 그러니까 사진이 나오는 거에 이름 바꾸기라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음소거 옆에 점 땡땡땡 세 개를 오른쪽 클릭하면, 오른손으로 오른쪽 클릭하면 이름 바꾸기라는 게 세 번째 나옵니다. 그걸 누르고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지금 저는 이제 프로프 조기원 돼 있는데 조기원 한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조기원 교수. 그러면 이름이 바뀌겠죠. 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이름을 밝히기가 조금 애매한 분은 닉네임 하셔도 돼요. 나는 들꽃, 나는 하늘,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공지해드리고 혹시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간사님께서 채팅으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촬영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단에 사랑 생애 지수라는 것을 감사라는 장으로 시작하게 올려놨는데 이 책을 보면요, 이 책의 목차가 먼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책은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아서 이 시간에 함께 이 책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책은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예를 들면 이 책의 내용이 나오기 위해서 대략 비용으로 치자면 한 해 2천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 세계의 가장 우수한 교수진들에게 1년에 대략 한 2천억 이상의 예산을 주고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그래서 어떤 것은 1년 연구, 어떤 것은 10년, 어떤 건 15년, 어떤 건 20년, 제가 보니까 40년짜리 연구도 있어요. 이런 전단 연구를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이, 조건 없는 봉사가, 조건 없는 자원봉사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연구만 모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다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책이 절판됐기 때문에 아마 구하지 못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대략 이 책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영국에서 그 신앙심이 아주 높은 은행 재력가가 있습니다. 템플턴 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마도 이분은 금융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상을 만들어서 상을 제정해서 상을 매년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템플턴 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연구소의 제목은 사랑에 대한 연구소인데 끊임없는 사랑 연구소입니다. 이름이 좀 촌스럽다고요? 저자도 이 이름 때문에 많이 놀림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이거 진짜 본격적인 사랑이 신앙이 있는 분들은 아마 영성이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그러니까 조건 없는 베품에 대한 사랑이 인간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모은 연구 논문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은 겁니다. 그래서 대략
24개 정도 이상의 연구 논문을 아주 쉬운 글로 옮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랑,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봉사 이런 것들이 봉사하면 좋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보장해주고 우리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다양한 정신적 기제에 좋은 뇌 전달 물질이 발생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연구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발제를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이 10가지에 대한 사랑 생애 지수를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연구 교수들이 모여서 사랑에는 4가지 대상이 있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오랜 토론 끝에. 그리고 사랑을 하는 방식에는 10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토론을 통해서 만든 것이 바로 사랑 생애 지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테스트 해보시고 6점 만점이에요. 6점 척도인데 매우 그러면 6점, 매우 그렇지 않으면 1점, 중간이면 4점이 되겠죠. 그래서 중간보다 높으면 5점이 되겠고 낮으면 2점이 되겠는데 이렇게 6점 척도로 한번 점수를 줘보시면 대략 내가 사랑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비교적 중간이고 어떤 점이 중간보다 낮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 생애 지수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검사로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검사하고 나의 강점을 더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다 보면 얼마든지 발전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 생애 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게 10가지로 분류해서 들어가고 사랑의 대상에는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잊어버릴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꼭 시간 관계에서 제가 빼먹으면 꼭 그 얘기 해주세요. 하나가 더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이 책을 만난 지가 신선생님 이 책을 만난 지가 꽤 오래됐죠.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때 10년 동안 계속 제가 이 책을 막 처음 나왔을 때 출판사로부터 직접 받았는데 몇 년도 출판이죠? 출판이 2013년 4월에 나왔어요. 7월. 7년. 그러니까 7년 됐네요. 근데 7년 동안 이 책을 주자마자 책이 나오자마자 제가 받고 7년 동안 묵상했습니다. 이 책이 너무 좋은데 뭔가 하나 빠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7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 발견했어요. 그리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천재 같은 생각이 들지? 그거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팁으로 뒷부분에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체크해 보시고 또 2번째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자료는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수 있으니까 뭐 사진 찍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자, 체크하셨나요? 넘어가도 괜찮겠죠? 1번에 대해서는 몇 점, 2번은 몇 점이라고 생각해요. 직관적으로 그냥 주셔도 됩니다. 합이 21점 이상 넘으면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이죠. 근데 만약 18점 이하라면, 비교적 사랑이 좀 필요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20점 이상이면 역시 사랑을 좀 주는 편이다. 19점 이하면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시면 되는데 혹시 낮게 나오더라도 실망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이 되고요. 신중한 사람들은 조금 낮게 점수를 줄 가능성이 있고요. 사기적인 사람들은 조금 넉넉하게 점수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인 검사들은 검사의 오염도 있지만 사람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자기에 대한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점들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는 타인에 대한 거예요. 나는 타인을 잘 보살피느냐.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쭉 지나가고 나중에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령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혹시 자료를 지금 그냥 올려놓아 주실 수 있으면 우리 강사님께서 그냥 올려놔 주시죠. 네, 채팅방에 어디는 채팅방에도 이게 공유가 되나요? 카톡방에 PDF를 하나 올려놓으시죠. 그럼 천천히 강연 들으시면서 이거 점수를 하실 수도 있겠죠.
PDF 파일 하나 올려놓으시면 채팅방에, 그리고 이 채팅방에도 올려놓으시고 카톡방에도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용서에 대한 거죠. 사랑은 용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이 목차도 보면 이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그래서 앞에 우리 목차 보면은 머리글로 시작해서 안개 속에 찾아난 사랑, 그 다음에 1, 2, 3을 빼면 3번서부터네요. 3번서부터 첫 번째 감사가 나오고 4번이 보살핌 나오고, 이게 다 바로 10가지에 대한 대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자료가 올라갈 거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검사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유머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유머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유머는 정말 우리가 어렵고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유머가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때가 있죠. 과거에 제가 벤처 기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삼성그룹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나스닥에 상장한 아주 신의 그룹이었는데, 거기하고 삼성 쪽에서 MOU를 하려고 그러다 실패한, 아주 도도하게 노 해버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벤처기업 조그만 회사의 CEO인데 가서 도전을 하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MOU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제 능력은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제가 나중에 들어봤어요.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유머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상위층의 비즈니스맨들은, 소위 벤처기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유머를 쓰는 사람과만 비즈니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유머 코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선을 끊어요. 근데 마침 제가 부장으로 하야를 해서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미팅했던 사람이 실리콘밸리의 HP의 부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아주 오래된 한국계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미국인의 유머를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저도 그 옆에 있었는데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요. 그냥 농담만 합니다. 계속. 그래서 처음엔 전 좀, 왜 농담만 저렇게 할까? 시간도 없는 바쁜 사람들이. 근데 농담을 한참 하다가 중요한 비즈니스를 쿡 찔러요. 그때 이 이야기를 알아듣고 잘 반응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음 단계로 또 나가는데 중간에 또 유머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마치 낄낄거리면서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들을 찔러보고, 그때 그 말을 알아듣고 재치 있게 대답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도 이 유머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존중이고요. 제가 이건 좀 빠르게 스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연민입니다.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천천히 체크하셔도 됩니다. 연민 없이 사랑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 연민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충실한 삶이에요. 충실한 삶.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할 때 충실한 사랑 없이 가능하지 않겠죠. 이 부분은 코치로서 늘 강의하는 부분인데, 경청이야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한데, 우리가 또 가장 못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청을 정말 하는가. 근데 제가 팁을 드린다면, 경청의 낮은 단계는 상대의 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말을 따라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추임새를 주는 거죠. 그런데 깊은 수준의 경청은 이건 좀 어렵습니다만, 아무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필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대로 들으려고 하는 강력한 우리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우리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서 이 선글라스에 의해서 들어오는 색깔들이 다 굴절되면서 다른 색깔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CCTV처럼 아무 생각 없이 듣기만 하라. 이게 경청의 아주 깊은 단계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고, 마지막이 창의성입니다. 사랑에도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하느냐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책에서 다루는 10가지 중요한 10가지 사랑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혹시 진실하고 따뜻한 소통을 원한다면 이 세상은 따뜻한 정이 있고 희망이 가득한 것이라고 믿고 싶다면 그냥 쉽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우리 신종원 선생님 굉장히 열심히 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복 척도를 1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으세요? 지금 뭐 8점에서 9점. 8.5점, 10점 만점. 굉장히 8점. 높긴 예, 합니다만 좋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1점 정도를 올리고 싶다면 제가 실수로 답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1점 정도 올리기 위해서. 나의 행복도를 1점 정도 올리기 위해서. 이 책의 저자는 하는 말이 있어요.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우리 선생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각자는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한번 채팅으로 한번 날려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초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줘라. 이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조건 아카페 없는 사랑. 예? 아카페 사랑이네. 무조건 없이 주는 그렇죠. 아카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더 건강해질 것이라. 이 책은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줬을 때 내가 어떻게 건강해지는지를 수천 명의 노인, 수천 명의 청소년, 수천 명의 주부, 수천 명의 건강한 비즈니스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명이 얼마큼 연장됐는지, 정말 어떻게 건강해졌는지, 정말 가정의 행복도가 얼마큼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한 논문들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첫째,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 두 번째,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 세 번째, 행복감처럼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돌아가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행복을 결정하는 엔돌핀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건네는 행동이 우리의 발병률을 낮추고 사망률도 낮추고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이런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10대 때 봉사활동을 하면 나중에 10대 때 봉사활동을 한 아이들, 10대 때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아이들, 70대, 60대가 지나서 건강이라는 것을 체크해 봤어요. 그랬더니 봉사활동을 자의적으로 한 아이들도 당연히 건강했지만 학교에서 시켜서 할 수 없이 했던 아이들조차도 훨씬 더 건강하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의로 하는 것이 건강한 건 당연한데 타의로 한 것도 건강하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자, 이 책은 연민과 감사, 용서와 믿음, 인내와 존중에 기초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예요. 우리 신종훈 선생님이 다음 학기에 이제 박사 논문을 쓰신다 그랬는데 저도 학기마다 박사 논문 지도를 하면서 정말 쓰는 우리 그 학우들을 보면 진짜 연민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깊이 개입을 안 해요. 큰 방향에서만 앞단에서는 박사 논문은 석사하고 또 달라서 아무래도 좀 그 부담감이 크죠. 쓰는 분 입장에서. 그래서 지도교수가 많이 개입하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지도수가 깊이 개입하면요. 사실은 어려워져요. 그래서 큰 방향성만 주고 뒤에서 경력 그리고 방향성 이런 것들만 줄 때 결국은 논문은 학생이 써야지 지도교수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인내와 존중에 기초한 사랑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한 연구에 대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템플턴 사항이 바로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템플턴 재단에서 하나를 더 만든 거죠. 끊임없는 사랑 연구소를 만들었죠. 그럼 템플턴 사항은 뭘까요? 영성이라고 하는 연구 분야에서
진보를 이루거나 탁월한 성적을 낸 사람들에게 상을 주죠. 예를 들면 누굴까요? 테레사 소녀, 그 다음에 소설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 같은 사람들이 수상을 했고요. 수상자에게는 150만 달러를 상금으로 지급합니다. 1992년에 명동에 있는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그 이름이 뭐죠? 그 교회 이름이? 그 북한에서 무슨 교회? 명동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한경지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그분이 이 템플턴상을 수상하셨어요. 맞습니다. 영락교회.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남한산성 아래에 6병짜리인가 딱 그거 한 채가 그분의 모든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이 150만 달러는 얼마입니까? 벌써 이게 한 17억 되겠죠? 이 상금만 받은 것도 17억인데 남한산성에 몸 하나 넣고 물건 몇 개 놓으면 그게 다 그분의 마지막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경직 이 목사님에 대한 영성을 느낀 거는 한 10년 전에 제가 그 용산에 있는 보성 여중고에 교사 연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간 게 아니까 한 6번에서 5번을, 더 많이 갔네. 처음에 5번은 교사 연수를 갔고,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그 교사들을 슈퍼비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학교가 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굉장히 헌신해요. 야, 이 학교는 좀 다르다. 왜냐면 학교를 워낙 많이 다녔어요. 제가 200개 이상 다녔을 겁니다. 교사 연수, 학부모 연수, 또 학생 특강.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 교문 들어가서 교실을 지나가잖아요. 이 학교가 대략 나옵니다. 이 학교는 참 괜찮은 학교구나. 누가 하면 참 대단하다. 근데 그 학교가 그랬어요. 근데 우연히 제가 뒷부분에서 나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학교의 초대 이사장이 한경직 목사님. 그렇구나. 역시. 그래서 내가 한경직 목사님이 초대 이사장을 하신 학교라 다르구나. 이걸 제가 느꼈는데 바로 이 영성이라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끊임없는 사랑 연구소라는 것은 영성에 대한 연구, 영성에 대한 연구죠. 우리가 사랑이 무엇냐고 많이 이 노래 가사에서 제 아버님이 늘 부르시던 노래인데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라고 가사에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도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심장질환 예방질환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이 사랑이 결국은 아스피린보다 2배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아스피린 대신 판매한다면 훨씬 더 많이 팔리겠네요. 왜? 효과가 2배 이상 있으니까. 사랑을 캡슐에 만들어서 값을 매겨 팔 수 있다면 여기서 이제 신경안정제, 프로작이 많이 팔리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는 대대적인 신약이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행위는 사춘기 시절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 이것을 낮춘대요. 누군가를 조건 없이 돕는 행위는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것보다 사망률을 훨씬 낮춘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에는 2가지가 있죠.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지금 여기서는 대부분 양적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연구란 건 뭐예요? 결국은 과학적인 설문과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헬스를 하고 저도 탁구를 합니다만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걸 안 하고 누군가를 돕는 행위라는 게 훨씬 더 사망률과 건강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헬스클럽 대신에 봉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런 사랑 행위는 불안을 감소하고 수명을 연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수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 외에 그러면 사랑에 대한 여기 우리 교재는 4가지 대상으로 나와 있죠. 가족, 친구,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네, 제가 이건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하려고 한 게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아까 혹시 제가 잊어버릴까봐 나 자신에 대한 문제를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의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가설을 세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한테 반드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 가족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아마도 이 연구자들이 알지만 나 자신을 뺀 이유가 있지 않나 잠깐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책과 이 재단과 이 연구소에 매년 수천억을 대는 템플턴 경은 카톨릭 신자입니다. 아주 투철한 신자예요. 그래서 종교색을 좀 빼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누군가 내가 어떤 연인을 혹은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외계인이라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외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지 모르겠는데 사랑할 수 있겠냐. 우리는 그 사람이 끌리면 알고 싶어집니다.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뭔지, 어디에 사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좋아하는 기호는 뭔지, 음식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져. 왜냐하면 이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려면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나를 사랑하려면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 그런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런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 내가 내 민족과 세상 사람과 인류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발전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인류를 사랑하는데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게 확장되면 이제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생명들에 대한 사랑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축을 식용으로 선택한 인류에게 생명을 식용으로 선택한 대가로 어쩌면 코로나19가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6번 생명들이라는 것은 5번의 나 자신에서 다시 확대되면 결국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류가 지구를 오염시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인류가 지구를 버리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실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육식을 줄이는 겁니다. 저는 육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인류를 위해서는 우리가 육식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연구를 조금 했는데 미국에서 연구 논문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 마리의 소를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식물들 그리고 그 소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쌓는 똥이라든가 배설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지구오염 생각보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인류가 육식을 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이 사실은 굉장한 희생을 지구가 대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생명을 사랑한다면 어쩌면 육식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행동도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사랑생의 지수를 여러분들이 발제 들으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것은 정체된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실천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애 지수에서 가장 높이 나왔던 것들을 우선적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점점 확장시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퍼센타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00분율을 나타냈을 때의 지수를 말하는데 70 이하다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100에서 70 이하 1에서 70까지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센트는 이해하는데 퍼센타일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잠깐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라고 넣어놨고요. 감사는 곧 살아있음을 축하하는 행위다. 메슬로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감사할 때 결국 건강도 찾아온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고요. 찌든 삶에 활기를 불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메슬로의 욕구 단계를 잘 아시지만 이걸 굳이 넣은 이유는 뭐냐면 메슬로우가 죽기 전에 자신의 이 위대한 욕구 단계를 수정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마지막 단계를 자아실현이라고 말했던 메슬로우가 자신의 이 이론을 반복했습니다. 이게 아니다. 사실 학자로서 그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메슬로우는 학계에서 영성에 관련된 학계에서는 단연 톱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학자인데 자기가 자기 이론을 부정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 윗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기여예요. 그러니까 메슬로우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거죠. 왜냐하면 그걸 이해하려면 사실 자기 자신이 영적인 이 위계 단계에서 이 7단계 수준까지 거의 올라가야지만 다음 단계가 있음을 눈치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도 좀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결국 인간은 봉사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말을 메슬로우가 이야기하고 돌아가십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위로 올라갈수록 자아실현의 욕구가 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모여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단체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한순간을 살아가는지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슬레의 욕구 단계와 제가 이제 같이 의식의 1부터 1000까지 룩스라고 하는 빛의 단위로 측정한 것을 한번 같이 올려봤습니다. 제가 전에 그 논문 하나로 이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와 이 의식의 1000가지를 룩스로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의식혁명의 데이비스 호킨스죠.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얼마 전에. 그리고 이 외에 한 세 사람의 그 의식의 단계를 지적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5개를 도표로 이렇게 쭉 놔보니까요.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쪽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하나 도표를 또 만든 게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빠진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사회 부상되는 것은 뭐냐면 소속과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가 지금 그 소속과 사회적 욕구에서 존경의 욕구로 올라가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계속 성장하는데 지금 메슬로의 욕구 위계 단계로 보자면 우리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인류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비드 호킨스로 보면은 125 욕망으로 시작한 인류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우리가 또 같이 알아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감사와 치유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 조건 상관없이 감사하면 건강과 행복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5분의 감사만으로도 신경계가 차분해지는데 이 차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의식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데이비드 호킨스 씨의 의식의 수준이 200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는 삶을 감사하고 음미할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이 행복에 대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을 쫓는다는 것은 사실 쾌락의 마지막 단계는 죽음입니다. 학문을 조금 깊이 공부한 분들은 이건 당연히 공감하실 텐데 우리가 쾌를 쫓다 보면요. 더 큰 쾌락을 쫓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타락으로 가죠. 근데 그 타락의 끝은 뭘까요? 죽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그 성의 쾌락의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소리를 지르는 그 행위도 사실은 죽음의 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학문에서 종착역에서 쾌의 끝은 죽음입니다. 이것은 프로이드 외에도 이후의 학자들이 계속 중복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년의 이타주의를 공동 집필했던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미들러스는 5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폭넓게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돌리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대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타주의에 대한 유익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적인 화합과 유대를 느끼게 하고 자신감이 높아지고 삶의 효율성이 되고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행동과학자인 슈워츠의 발표 논문의 결론을 보면 마음을 열고 진심을 다해 타인을 배려할 때, 타인에게 봉사할 때, 타인에게 배려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기서 눈이 달라진다는 것이 이제 에고리스가 되겠죠. 에고를 내려놓는다는 게 되겠죠. 눈이 달라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관점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컵에 반잔을 바라보는 아유 반잔밖에 안 남았어 라고 바라보던 것이 반잔이나 남았어 라고 바라볼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는 거죠. 관점을 바꾸는 게 결국은 에고니스예요. 근데 우리 에고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것이냐. 이게 이제 슈워츠가 연구한 거죠. 그래서 사랑받는 이보다 사랑하는 이가 더 행복하다. 이 구절을 김남조 선생이 아마 시에 썼어요. 저는 연애할 때 군대에 있을 때 이 시를 보면서 좋긴 좋은데 이게 왜 그럴까를 계속 곰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이보다 사랑하는 이가 더 행복합니다. 하지만 사랑할 때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행위가 훨씬 더 행복한 겁니다. 행복해지려면 욕망의 기관차에서 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욕망의 기관차라는 영화도 있었죠. 결국 이 얘기를 한 거죠. 자신의 삶에 마음 깊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만족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로 코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치관과 직업을 통해서 가치관을 실현시켜야 되는데 그냥 엄마가 이과 가라 해서 갔고 문과 가서 갔고 이거 하라 해서 한 거죠. 가치관이 안 맞는 거죠. 삶의 목표와 관심사의 타인의 보살피기를 반드시 넣어야 내가 행복해진다. 이게 자원봉사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재능으로 이왕이면 사람들을 봉사하고 격려하고, 이게 재능 기부겠죠. 우리가 자원봉사의 높은 수준을 재능 나눔으로 우리가 선언하고 한동안 운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아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다. 대상은 우선 가족, 직장 동료, 누구에든 그들이 가진 장점을 먼저 말해주고 그들의 일을 도와주고, 여기서 보니까 사랑의 언어 5가지가 떠오르네요. 제가 사실 이 강의를 요약을 하면서 함께 봤던 책이 사랑의 5가지 언어였어요. 거기서도 똑같은 말을 하죠. 주로는 부부들의 관계에서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결혼이 30년 지나다 보니까 이 결혼 생활이 많이 달라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봉사를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선물의 반복을 중요한 사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의 언어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줘야 돼요. 그래서 부부 생활할 때도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불만을 말하는지, 그 불만의 정답을 바꾸면 그가 원하는 언어가 돼요. 당신은 맨날 이렇게 바쁘게 말이야.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달라. 당신은 나한테 사준 게 없어. 선물을 하라는 거죠. 당신은 이것도 안 도와주고 봉사를 하라는 거죠. 감 잡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자, $20의 지폐가 만든 기적 이야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연히 포킨이라는 사람이 할머니들이 밥 먹고 $4.99 내는 거에 막 어렵게 끄집어내는데 본인이 종업원에서 $20를 주면서 그냥 계산을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따뜻한 포옹을 해줬어요. 근데 이 포키는 이 감정을 잊지 못한 거예요. 대학원에서 보건행정을 전공한 포키는
이게 계속 뇌리에 남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뭐를 만들었냐면 노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단체를 만들어 갖고 뭐 열기를 타고 싶어요. 이런 걸 태워주는 거죠. 내 아들이 죽었는데 묘비명을 못 세워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할머니에게 묘비를 같이 세워준 거예요. 작지만 혹은 함께해서 그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점점 커지고 이런 일들은 너무 많은 거죠. 6주밖에 살지 못하시는 분이 이 얘기는 좀 유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내용은 좀 다른데 사랑에도 사실 유머가 있죠. 잊어버릴까 말씀드리면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노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한 유머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돌아가실 것 같은데 무슨 유머를 하겠어요. 근데 한 할머니가 나와서 한 말씀을 하시니까 나 지금 너무 화가 났다고. 그래서 말씀해 보시라니까 의사가 나는 예를 들면 3개월밖에 못 살 거라 그래서 내가 겨울옷을 다 나눠줬는데 지금 내가 1년째 살고 있어서 겨울옷이 하나도 없다고. 어땠을까요? 다들 폭소가 터졌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는 강력하다는 겁니다. 강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례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멋진 선물, 그렇죠. 선물도 사랑의 언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쓰신 저자는 이 언어가 원래 언어학자예요. 한 7개국, 8개국 언어를 하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류학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의 언어가 틀리다는 거예요. 시간인 사람, 선물인 사람, 봉사인 사람, 인정하는 대화, 인정하는 말,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소한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예를 들면 영화배우 폴 뉴먼 이야기도 나오죠. 그는 살아있을 때 아주 작은 주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이웃에 팔았어요.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500원 들어가서 2,000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 1,500원이 남잖아요. 근데 전액을 사회에 기여하는 데 썼어요. 그랬더니 워낙 유명한 영화 배우다 보니까 이 뉴먼의 레모네이드가 폭발적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뉴먼은 지금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레모네이드는 지금도 팔리고 그 엄청난 돈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금도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죠. 이런 작은 시작들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만든다는 거죠. 제가 내년 9월에 캐나다 저희 학교에 들어가면 꼭 들려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 마침 소개가 됐던데 그 영성 그러면 늘 나오는 한 분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걸 한 27가지로 사실은 이 책 전체를 이거 말고 다시 요약을 한 번 더 했는데 보다 보니까 토론토에 그 캐나다의 해군 사성장군을 했던 분인가 그분이 작은 봉사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경험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 지체 부야 뭐라 그러죠? 정신지체인가요? 이런 아이들 2명을 집에 데려와서 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라고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이 경험이 결국은 공동 생활하는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캐나다에서 아주 유명해지고 나중에 이 공간에 누가 오냐면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자 예일 대학의 신학과 교수였던 아주 유명한 그분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이 장소가 굉장히 유명해지는데 정말 그 배려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내가 앞뒤에 갔다가 여기서는 지적을 안 한 것 같은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우리 학교 옆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꼭 가야 되겠다. 이 책을 정리하면서 그 마지막에 그 교수가 하버드 그 신학 교수면서 예대도 있었죠. 말년을 그 지체 부자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그분. 제가 뒤에 이제 이름이 생각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이타적 사랑이
사실은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솔루션이다라는 이야기가 이 책의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 수명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낮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수명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수명이 낮아요. 왜 그래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 예를 들면 철사에다가 헝겊을 둘러서 마치 원숭이 어미처럼 흉내냈던 실험을 했던 심리학자가 있죠. 근데 처음에는 자기 엄마인 줄 알고 갔다가 점차적으로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엄마 대역 쪽으로 옮겨가는 그 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조차도 우리가 차가운 느낌의 연민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타적 사랑을 세대를 거듭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DNA에도 이것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어떤 심리학자들의 많은 지적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노인 3,61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다른 사람을 돕는 봉사활동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도 이 연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꾸준히 자원봉사를 참여한 노인들은 사망률에서도 엄청나게 낮다라는 것이 나왔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청소년들에게 결국 최고의 처방은 자원봉사라는 것이 이 연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자의가 아니더라도 결국 자원봉사가 최고의 인성교육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배려심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훈련으로 아동 인성 발달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중학교에 진학해서 도덕성과 문제 해결 능력, 사랑의 행동 등의 평가를 받았을 때 모두 높은 점수가 같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제가 그 한겨레 신문에 연재했던 교육 칼럼에도 맨 마지막 칼럼이 한 반년 정도 연재하면서 마지막 칼럼 뭘 썼냐면 높은 도덕률을 가진 아이들이 크게 오래 성공한다라는 마지막 꼭지였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자면 도덕률이에요. 영성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도덕률이 높습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은요, 누가 보지 않을 때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성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관적인 삶을 살고 낙관적인 사고감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크고 진정으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할 것 같은 사람들이 어느 날 주저앉는 것은 너무 낮은 도덕률. 이것은 영성이 낮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랑의 생애 지수를 1년에 적게는 2번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나? 사랑하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11번째 생리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책에 보면 이 풀 배터리가 있습니다. 풀 배터리는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풀 배터리의 검사지를 줄인 거죠. 이걸 줄여서 여기에는 보면은 하나가 20개 정도의 문헌인데 4가지만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약식으로 해보시고 조금 나는 이거 진짜 관심이 많아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책을 사셔서 책 장 뒤에 보면 계속 풀 설문들이 다 나와요. 풀 배터리. 그래서 해보실 수 있나요? 좀 양이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여기 나오는 결과치와 이거는 같은 비율로 제가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 시간도 다 됐고 제 설명은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을 받고 이제 토론으로 조금 연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 선생님 아주 그냥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들어보시니까 도움이 됐나요? 네, 많이 도움됐습니다.
질문을 좀 하셨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을 없으시면 우리 또 누군가 또 질문을 좀 해주셔야 될 텐데, 어디 봅시다. 질문이 좀 하셨나? 질문은 하셨죠? 아니고, 예, 예. 이 방대한 양을 요약해 주시느라고 우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은 아직도 숨어 있는 마이크, 잠깐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예. 하여튼 이 방대한 양을 이렇게 요약해 주신 교수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1시간 정도면 좀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시간이 이제 참 이제 모자랐고, 그리고 이게 7년 전에 신간이 나왔을 때도 선풍적인 이슈가 됐었던 책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간이 길지 않게 이 책은 그냥 잦아들었는데, 그렇게 잊혀진 책으로 남기에는 너무 아까운 내용들이죠. 맞아요. 너무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담겨진 이 내용들은 시대를 사실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유효할 그런 주제들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아쉽게 이 책을 지금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혹시 그 아마존 한책방 같은데, 그런데 알라딘. 주문하면 알라딘 같은 데 가면 알라딘이죠. 중고서점, 알라딘. 중고서점 이런 데서 구입을 하거나 주문을 해두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읽어서도 좋지만 내가 혹시 강의를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강산 활동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 하나하나를 다 인용해도 한두 끝도 없이 여기는 좋은 그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7년 전에 처음에 읽어보고 요번에 한번 다시 훑어봤는데 여전히 좋은 책인 것 같아서 그 책 선정은 참 잘 하지 않았나 싶고, 더군다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자기 성찰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서 이 책은 시의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잊어버릴까봐 하나 말씀드리면, 네, 왜냐하면 지금 정리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 사랑에 대한 이제 이야기잖아요. 보는 거. 네, 네,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어떻게 왔냐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잘 먹지 않던 음식들을 자꾸 이제 특히 동물들에 대한 이 식용에서 원인이 되고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육식은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외 소설로도 나왔던 그 채식주의자 네, 베지테리안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그 공감을 좀 일부를 했고, 근데 책은 사실 베지테리언을 이야기하는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그 여인에 대한 어떤 좀 환상적인 미학이 있어서 그 주제를 좀 한번 돌려야지 베지테리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 책을 읽고서 제가 베지테리언에 대한 좀 그런데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봉사에 대한 이야기로 사랑이고 사랑이고 인류에게 조금 더 있었어요. 코로나는 오늘 약했을 것이다. 네, 네. 라는 확신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조금 줄게요.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연인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죠? 우리가 코로나는 오늘 네. 우리가 그 살아있는 것에 대한 연민이 세상의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되돌아보고 얘기가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살아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과 여러 가지 행위 중에 가장 가치고 가장 보람이 인간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우리는 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예, 예, 맞습니다. 저는
신종훈 선생님 혹시 어떻게 느낌을 가지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교수님 그 책이 제목이 또 좋고, 그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행복이 오는데, 그 아까 뭐 10가지 전부 다 감사서부터 해서 그 마지막까지 다 전부 다 좋은 에너지 덩어리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또 이제 그 책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그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논문 뭐 여러 가지 좋은 걸 이렇게 더 믹스 시켜가지고 또 좋은 내용을 강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가족도 사랑 못하고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게 가장 소중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 또 우리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결국엔 또 이제 나라께 사랑하고 이렇게 넓혀가는 것이 되지 않나. 이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길러야 되겠다.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실전 팁을 하나 드리면요. 그 심리학에서, 상담 심리학에서 말하는 셀프 수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시겠어요? 이게 잘 안 하는데, 나는 잘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나는 네, 잘 괜찮았어. 살았어. 수고했어. 오늘 자기 전에 내가 나에게 스스로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내가 나 자신에게 정말 격려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 들어오면 아무도 안 볼 때 자기 전에 혼자 내가 나에게 나 열심히 오늘 또 살았어. 수고했어. 괜찮아.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 네, 그것도 좋고, 이제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그렇죠. 샤워할 때, 머리서부터 다리까지 이렇게 주물게 해주면서, 머리야, 참 고맙다. 누나, 고맙다.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예. 원더풀. 그래서 저 다리 끝까지 늘 이렇게 아침, 저녁을 해요. 그 또 좋네. 산에 올라가서 또 평행봉 위에 올라가서 또 이렇게 묵상하고. 우리가 저렇게 참 건강하게 사시는 거야. 좋아요. 나이도 좀 많으신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그죠? 그죠. 지금 벌써 이제 퇴직한 지가 현대자동차 퇴직한 지가 이제 15년도 했으니까. 이제 뭐 5년 되오죠, 지금. 네, 그렇죠. 예. 참 대단하셔요. 저는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책을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서 연관되는 책이 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쓴 호모데우스. 그 책은 사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신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이 책을 사전에 보신 건지 그 비슷한 논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책을 좀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연관해서 읽으면 상당히 비슷한 맥락들이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오늘 얘기 못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김미래 대표님은 어떻게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계신가요? 저기 나가셨어요? 공식이라는 분을 한마디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들어오셨나요? 들어오는 계신데. 예. 금속어 해제. 저기 전북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네, 우리 선생님 좀 어떠셨어요? 음소거 해놓으셨네. 음소거 해갖고 잘 안 되네. 듣기만 하시는 건가요? 뭐 듣기만 하셔도 괜찮다. 이상민 선생님도 한번 들어오셨는데, 우리 이상민 선생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민 선생님 아닌가? 이상민 선생님은 저기 교감 선생님인데 수원에 안산에. 교장 선생님이 안 돼서 제가 교장선생님 하고 있는 그 이상민 선생님 아니신가 싶네. 예, 맞습니다. 맞죠? 경기 자원봉사. 네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채팅방에? 진짜 채팅방을 뒤져봐야 되겠네, 진짜. 채팅방. 잠시 채팅방을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글을 써주셨는데.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주신 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님께서 이렇게 써주셨네. 자신부터 사랑해야 하는 남을 위한 일을 통해 행복을 누리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듣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듣고 계셨음을 흔적을 남겨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신 선생님이 그래도 마지막 질문을 하시면 저요? 질문하시죠. 예. 저희가 사랑을 참하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잘 아는데 네, 봉사, 실천과 봉사. 네. 마이크 지금 들어가는 거죠, 소리? 꺼는 것 같아요. 키시고. 사랑을 누구나 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 그리고 아까 그 도덕성과 영성이라는 말 도덕성과 영성이라는 말도 했는데 그거를 높이고 싶은데 그거를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장 강해하는 게 뭔지 왜 다 알고 있는 사랑을 이렇게 잘 실천하기가 어려운지 코칭을 가르치시는 그 교수님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보고 제거하는 방법. 뭐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배우시려고 하는 느낌? 질문이 좋아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결국 이제 쉽게 하자면은 에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고는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가 정의한 거에 의하면 나고 자기적, 번역하자면 자기인데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에고는 분리해서 말하거든요. 리얼 셀프와 셀프를 구분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고는 나인데 셀프인데 이게 진짜 셀프가 아니다. 진짜 내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리얼 셀프와 셀프 구분해서 말하는데 그러니까 나라고 착각하는 나죠. 그래서 제가 5D라고 하는 코칭 수술을 하나 개발했는데 그건 뭐냐면 에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에고와 그러니까 내 의식이 있어요. 이게 진짜 나야. 이게 리얼 셀프인데 에고가 맨날 내가 내가 나일 걸 예를 들면 내 이름이 나일 걸 라고 속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교수인데 내 교수가 나일 걸 이렇게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나일 걸 미안하지만 대통령도 재벌도 내가 그만둘 수도 있고 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재벌도 가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름도 약속일 뿐이고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나다, 돈이 나다, 명예가 나다, 권력이 나다라고 하는 이 에고가 아주 기본적으로 품고 있는 그 속성의 이 의식이 항상 문제가 있고 항상 그 영향력 안에 살아요. 우리가 이거는 누구나 그래. 그러니까 성현을 다 그래.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원래 그러니까. 그리고 또 왜 그러냐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DNA를 통해서 유전돼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생존하잖아요. 그리고 동족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뭐 열매가 과일이 많이 남았는데 그걸 나눠줘도 되는데 그러다가 또 이거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랬던 이 생존에 대한 것이 이게 에고로 아예 뿌리 깊게 간착된 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에고가 없으면 누가 죽어요. 뭐 먹을 것마다 다 죽잖아요. 그렇지만 문명의 시대가 된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DNA를 통해서 축적된 그 에고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단단한 그 힘을 발휘하면 이미 문명화된 사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많은 인류들이 DNA를 통해서 원시 시대부터 수십만 년 유전된 그 품질을 무의식을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등과 내 배가 도는 끝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성장하면 우리 가족만 조금 성장하면 또 조금 성장하면 이제 지역 이주기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동네만 살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성장하면 우리 동네만 아니라 나라만. 근데 나라 간도 사실은 문제가 돼요.
우리가 지금 한중일 그 연례 복사 포럼을 열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한분그 얘기를 해요. 왜 한국은 중국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냐. 근데 그분이 이제 약간 심리적인 발상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국가주의 지역 다음은 국가주의.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한중일 봉사도 되게 중요한 포럼이라고 이게 몇몇 사람들의 모임처럼 느껴지지만 국가가 풀 수 없는 어쩌면 한중일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 관계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국가는 도저히 풀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국과 일본과의 인연이 지금 1년 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풀겠어요? 그 다음에 중국과도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풀린 적도 없고 국가로. 그런데 민간에서는 풀릴 수 있어요. 도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가 힘이 세서 약한 나라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게 영상, 이게 에고죠. 에고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국가는 에고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애지만 그것은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가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처럼 민간에게 일을 하도록 위임하고 지원해줘야 돼. 그런데 국가는 자기가 하고 싶어. 근데 자기는 할 수가 없어. 속성상. 그래서 작게 보면 인간이고, 작게 보면 가족이고, 작게 보면 부락이고, 조금씩 커지면 국가지만, 결국은 에고예요. 이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는 건 다른데, 이걸 높이는 방법은 도인이 그래서 에고 리스를 하는 거예요. 에고 리스를 하기 위해서 5B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에고가 올 때마다 내가 해야 되는 거냐면 내 의식이 에고라고 하면 상징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면 에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 개념, 시간 개념.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컨셉이에요. 시간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을 수도 있어. 그냥 하다 죽는 거야. 사람이 만들어낸 컨셉이잖아요. 인간이라는 개념도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3차원에 산다고 해서 4차원에서 공간 개념. 3차원은 장난해. 마치 2차원이 3차원에서 볼 때는 장난이에요. 개미가 지나가다가 사라지면 3차원에서는 길을 갔다는 거 아니죠? 2차원에서는 없어진 거예요. 3차원에서 뭐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3차원에서 4차원은 이게 정말 또 웃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볼 때 너무 낮은 수준의 시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 이름, 그 다음에 유사도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상상하는 명상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결국 이 놀라요. 그래서 내가 치료를 해요. 이렇게 눈을 감고 호흡하면서 우리가 에고로 힘들 때, 관계로 힘들 때, 부부싸움으로 힘들 때, 자녀 때문에 골치 아플 때, 우리 직장, 상사, 모든 인간관계에서 오를 때마다 호흡하면서 깊은 호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고에 물들면 호흡이 얕아져요. 호흡이 얕아지면서 호흡이 얕아지면 호흡가 부족하니까 우리 그 전체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자꾸 더 나쁜 악수를 둬요. 화를 내거나. 그래서 화난 김에 안 좋은 결정을 해버리죠. 이게 이제 악수거든요. 근데 이걸 몰랐대도 몇 조 원을 하는 대기업, 제기업 총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총수들은 뭐 몇 조 원을 잃어서 좋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에고를 내려놓고 순수한 존재에 의지되어서도 가는 이런 훈련을 운동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자원봉사에서 제가 하는 영역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의식을 높일 것인가. 그걸 이제 고민합니다. 근데 뭐 보니까 모르겠네요. 시간이 짧으네요.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이상민 선생님 채팅 좀 남겨주세요. 이상민 선생님이 늦게 접속하여 죄송합니다. 하셨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갔죠? 아니, 우리 8시 여기까지 하네. 13 남았습니다. 3분 정도 더 질문을 마무리 단계로 할까요? 그러면 또 질문하실 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오면 채팅으로 받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잘하고 싶은 저도 애고가 있어. 이걸 잘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잘하고 싶은가 생각했더니 사실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인 거야. 맞아요. 이 너무 좋은 책을 제가 혹시 소홀히 할까봐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봤어요. 아주 빠르게. 다시 보면서, 진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28개, 27개, 마지막에 27개로 이 전체를 다시 정리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정리해놨는데 또 이거 입력하는 것도 일이긴 한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정리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3가지만 하면 시간이 딱 될 것 같아서 3가지만 읽어드릴게요. 그 27개의 키워드 중에서 아까 우리 신 총장님이 강조한 헬퍼스 하이 부분 한번 보시면 이 헬퍼스 하이라는 게 누군가를 도울 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심리잖아요. 이 만족스러운 심리가 왜 오냐면 이때 뇌 전달 물질이 우리 뇌 속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뇌 전달 물질이 어떤 조건에서 나오냐면, 그러니까 마라토너들. 왜냐면 우리가 일정 거리까지는 우리 힘으로 뛰지만 사실은 마라톤은요, 인간이 완성하기 힘든 수준의 아주 높은 수준의 체력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인간이 워낙 탁월한지라 이 몸에서 자동적으로 도울 수 있는 호르몬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호르몬들이 막 제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같은 호르몬이 누군가를 도울 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자원봉사가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우리 그 지방에서 오시는 운영위원이나 이사분들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던 원로들은 제가 요즘은 못했는데 제가 이제 10년 넘었잖아요. 자원봉사 봉사한테. 초창기에는 오면 그냥 일어나서 밥 먹자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그분에게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 봉사한 지 몇 년 된가. 그러면 이제 뭐 15년, 20년 이렇게 오래된 분들은요, 자녀들을 물어봐요. 자녀가 지금 몇 살이세요? 그럼 뭐 대학생이다, 직장 다닌다, 이렇게. 그러면 자녀가 중학교 때부터 봉사를 했는데, 그때 성적은 어땠고, 봉사하고 나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어떻게 돼요? 정말 놀랍게요. 봉사를 한 사람들의 자녀는요, 애들이 갑자기 점수가 뛰어요. 점수가 팍. 진짜 똑같아요. 내가 그거를 계속 만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여기, 제가 지금은 안 하는데 같이 두 군데를 했었어요. 거기는 굉장히 많이 와주시고 있었어요. 거기도 제가 운영위원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통적으로 조사를 했던 게 왜 부모가 봉사를 하는데 봉사하느라고 아이들이 학원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안 했대요. 한결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아까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에고를 뛰어넘어서 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느냐. 제가 내린 결론. 부모가 의식을 높이면 되는데 부모가 의식을 높이는 방법은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잖아요. 근데 의식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양자물리학으로 파동이 되죠. 그러니까 높은 파동을 갖고 살면 부모가 견인시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파동과 파동은 간섭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가 높은 의식을 갖고 살면 자녀는 낮은 의식이었다도 올라가서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이게 양자 역학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도 이 부분을 증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높은 의식의 파동을 갖고 사니까 계속 견인하는 거야. 살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좋은 행동을 하죠. 의식이 올라가면 에고리스가 되면 뭘 하겠어요? 좋은 행동을 찾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좋아지는 걸 확인했어요. 제가 그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아까 질문 때문에 나왔고요. 두 번째는 진짜로 뇌전달 물질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왜 우리 뇌전달 물질 그러면 유명한 이시영 박사 있죠. 그분이 주로 얘기하는 뇌전달 물질이 뭐죠? 세로토닌. 근데 세로토닌은요, 정신과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 그게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광기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약하면 인상들이. 그래서 우리처럼 봉사를 하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내가 요즘 이렇게 단어를 그 뇌전달 물질이 아주 강력하게 나와요. 이것이 우리를 높은 수준의 삶을 살도록 견인하는 핵심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왜 봉사하면 우리가 오래 사느냐. 봉사를 통해서, 행복사를 통해서 뇌전달 물질이 엄청 강력한 우리 인간을 유익하게 만드는, 건강하게 만드는, 장수하게 만드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게 이제 여기에 제가 4군데 정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봤어요. 특히 이제 뇌과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옥시토신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옥시토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봉사와 헌신하는 사람들한테 발견되는 아주 유익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연민하거나 긍정적으로 도와주거나 이러면 이 옥시토신이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성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한번 연구한 적이 있어요. 의식 수준이 낮은 수준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울증이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문제? 분노장애 있는 사람들이 이게 크게 2가지입니다. 부족과 과다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부족해도 문제가 되고 과다해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물질은 인간에게 좀 필요한데 부족한 물질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옥시토신을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한다. 213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를 얘기하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진짜 이거 다 하고 싶어요. 내가 우리 대학원 박사과정 수업하면은 이거 꼭 한번 해주고 싶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이게 7년 만에 다시 보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나, 27번인데요. 결국 나는 연구에서 체계화한 세상의 4가지 대상과 10가지 방식으로 이 책을 소개했다. 대상과 방법을 조합하는 모두 40가지 방식이 나온다. 하루에 하나씩 40일 동안 그 방식들을 실험해보고 당신이 무슨 일을 잘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내 기분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라고. 여기 이제 308페이지입니다. 각 장 끝에 소개된 사랑생리 추천식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랑의 방식부터 한번 실천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일 동안. 2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방식은 또 어떻게 실천을 해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지. 그러다 보면 사랑의 대상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또 사랑의 방식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삶에서 얻는 내면의 느낌,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더 활기차지는지, 어떻게 더 감사하고 행복해지는지를 한번 알아차려보라는. 그래서 마지막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와 우리 자신을 위해 주는 것이며 우리의 존재 이유 그 자체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랑을 줘라. 이게 310페이지 이 책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지만 사실 또 이 방식도 좋지만
그래도 또 언젠가는 만나야죠. 그래서 실제 얼굴을 보고 서로 허그도 하고 악수도 하면서 그런 것이 또 자원봉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6월쯤 코로나도 조금 더 수습이 되고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때는 오프라인에서 또 원래 하는 것을 저희가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을 해주신 조기로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서론하는 좋은 일입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니까 나중에 못 들으신 분들에게 좀 홍보해서 같이 들어주세요.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을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종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세요. 서울 나오시면. 네네. 감사합니다. 네. 회의를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못 들어오시는 분 비밀에 기술 사용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